소주 한 잔만큼 기울어진 백수들의 삐딱한 토크 16.9도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네, 반갑습니다. 16.9도의 시선 짜잔. 안녕하세요. 1화 2부 시작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 어떤 이야기들 했죠? 소주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좋아하는 안주, 안주. 아니면은 뭐 소주가 국밥. 땡기는 때, 진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했는데 2부에서는 조금 더 소주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은 소주가 사실 되게 우리 초록병 소주라고 해서 다 같은 소주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소주 종류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이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참이슬 파인지 처음처럼 파인지. 좋아요. 이게 은근 나뉘잖아요. 저는 후레시파. 아 그래요? 저도요. 저도요. 아. 뭔데요? 아 저는 소스인가요? 상관없는데 네, 안 정해진 그래도 것 굳이 같아요. 정한다. 굳이 어디 가서 딱 시키면 후레시죠. 그죠, 그죠. 네. 그쵸. 근데 사실 요새는 진로 이즈백 그거 나온 다음부터는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많이 드세요. 진로만 먹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냥 후레시. 질로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처럼 근데 되게 소주도 많고 사실 취향도 다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소주 브랜드 엄청 다양한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잘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파노 씨가 뭐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소주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런 모든 거에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그래서 네. 최대한 계략적으로 네. 좋아요.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주, 이 초록병의 소주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네. 정부가 1973년도에 네. 이제 73년? 네, 1973년입니다. 얼마 안 그렇습니다. 박정희 때. 예, 지방 소주 업체를 성장시킨다는 명목하에 한 개 도에는 한 개의 소주 회사가 무조건 그러면- 존재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각 도에 소주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규정으로 인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 200개가 넘는 소주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구나. 많았구나. 굉장히 망하는데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적긴 해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지금 소주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10개의 남짓 회사로 다 사라져 버려요. 네. 190개가 없어졌구나. 그죠. 당시에는 이제 무서운 시대였으니까요. 아 그쵸, 무서운 시대. 말만 하면 다 되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1976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소주 판매업자, 네. 영업을 한다고 하죠. 그 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네. 아니면 그냥 소주를 팔러 다니는 그 영업업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소주를 팔려고 하면 그 도의 소주를 50% 이상 무조건 사서 팔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정리해 보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경기도 업체가 있고 전라도엔 전라도 업체가 있고 경상도엔 경상도 업체가 있다. 소주 회사는 있는데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영업사원들은 내가 경기도에서 소주를 팔고 싶어. 네. 근데 부산 소주를 100% 사 와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소주를 무조건 50% 이상 사놓고 네.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요. 그러니까 네. 쿼터제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쿼터제. 그래서 이로 인해 소주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해요. 하지만 96년도에 네. 헌재 헌법소원이 들어와서 자유경쟁 원칙이 위배가 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으로 이게 철폐가 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소주 회사들이 있다는 걸 그렇죠. 알아두시고 지금 굉장히 추워서 네. 좀 목소리가 떨려요. 그럴 수 있죠. 입도 좀 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맞아. 지금 약간 부들부들. 일단 강원도부터 가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술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 감자. 입세주. 어허. 입세주가 아니지 않나? 입세주. 저 입세주는 어딘지 알아요, 저. 입세주 어디요? 전라도. 전라도요? 죄송합니다. 강원도 막 감자 이런 거 아닐까요? 정답. 처음처럼? 맞습니다. 오히려 롯데가 그렇습니다. 이게 롯데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네. 롯데 인수된 연도는 09년도예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굉장히 옛날부터까지는 아니고 93년도에 소주 업체 경월소주에서 경월소주. 인수를 해서 처음처럼은 06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2006년도 2월에 출시가 됐고 뭐 마케팅하는 내용은 뭐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었다. 관련 목 넘김이 부드럽다. 그로 그 인해 약간 알칼리 때문에. 저도 그
수업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건데 처음처럼이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게 네. 어떤 여성들을 공략한 그렇죠. 약간 부드러운 소주. 부드러운 목 넘김.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 06년도라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예전에는 여성들이 어떤 뭐 커리어를 가진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그냥 전업주부로 바뀌고 경력 단절이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이제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네, 여성들을 공략해서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음. 처음 당시에 이제 17도와 네. 16.5도 순환이란 붙여서 처음처럼 순환 붙여서 16.5도까지 나왔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14년 전이죠. 네.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수가 엄청 낮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상남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거 소주 아니라고 막 맞아요, 물이라고 그러기도 맞아요. 은연중에 농담조로 그렇게 그쵸. 얘기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처음처럼이 출시 17일 만에 네. 1000만 병이 팔리고 와 잠깐 17일 만에? 17일이면 네. 하루에 몇 병이 팔린 거예요? 와, 씨. 6개월 만에 1억 병을 돌파했어요. 와 돈을 진짜 많이 쓸어 팔렸다. 담았죠. 뜨겁게 나오는. 강원도의 경제를 두둑하게. 그 강원도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돈이? 아니죠, 이제 롯데주류. 강원도 시작은 경월 소주. 경월 소주. 예, 근데 강원도에. 경월 경월. 소주가 롯데에 인수가 돼서 생산한 게 처음처럼 두산주류로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롯데주류가 인수를 한 거예요. 이 소주 세계 되게 복잡한데요? 네, 이게 신기하다. 조금, 이 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라인에. 강원도예요? 예. 이 회사의 대장부 대장부. 라인업의 제일 좀 고급화 브랜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잠깐만 짚고 넘어가 대장부는 이제 증류식 소주거든요. 아, 요거 이따가 아시는군요. 이야기한다. 네. 제가 이야기할 거다. 이런 거. 내장부는 이제 네. 한자도 멋있게 되어 있고 맞아요. 상당히 클래시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나온 라인인 것 같아요. 21도, 25도 이렇게 라인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제일 이제 큰 서울과 경기도 지방으로 넘어가 보면 참이슬. 그죠. 참이슬. 참이슬. 우리가 좋아하는 참이슬. 네. 진로. 후레쉬. 워낙에 이제 참이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세계 1위로 많이 판 뭐 술이라고 막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이슬이요? 그래서 근데 또 찾아봤더니 이게 또 좀 이제 서양에서 그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막 그게 좀 계산 잘못해서. 왔다 갔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냥 판매량만 봤어요. 그래서 19년도 누적 판매량이 네. 325억 병. 325병. 엄청나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네, 19년도에 325억. 네. 2000년도 기사에 와. 19년도까지 325억 병을 팔았다고. 하루에 거의 1억 병씩 나온 거 아니에요? 네. 1년 동안 352억 병이 팔렸다고요? 아니요. 토탈. 그쵸, 아, 토탈이죠. 깜짝 근데 98년도에 나온 얼마나 술이에요. 늘었어. 98년도에 98년도부터 2019년이 21년, 22년이니까 아. 1년에 거의 10억 병 이상, 15억 병 이상 팔린 거죠. 진짜 많이 먹는다. 진짜 많이 먹긴 한다. 사실 뭐 5천만 명도 5천만 명 되는 그런 나라인데 네. 뭐 마케팅 하는 내용은요. 그 그림을 보시면 대나무가 네.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정 대나무 숯으로 4번 걸러서 뭐 뭐 유럽에서 설탕 대신 사용되고 있는 식물성 감미료인 핀란드산 결정과당을 이용해 더 깨끗한 맛을 이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그게 합니다. 아마 자일리톨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98년도 10월 19일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참이슬이 하이트 진로에서 이 23도였어요. 처음 출시됐을 네, 때. 네. 근데 이게 화제가 됐던 게 출시하기 전에 소주의 도수가 다 25도였어요. 네. 소주 도수를 낮추는 곳 나온 딱 제일 첫 그렇다고 할 수 첫 타자. 있죠. 그래서 2년 만에 전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요. 그리고 바로 2조 원 규모의 그 소주 시장의 주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는 참이슬. 아니 근데 다들 소주 도수가 높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근데 이거도 저 약간 찾아본 거 있는데 이게 오히려 소주 도수가 높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잠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높아서 내렸다기보다는 새로운 그 고객 포지셔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주를 안 먹던 고객층을
유입시킨 거죠. 아. 여성들이나 네, 네. 상대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아니면 뭐 젊은 술을 잘 못 사람들? 먹는 사람들이라던가 네네. 도수가 낮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제가 마케팅을 좀 배웠거든요. 네. 아, 전공자시잖아요. 네, 그때 발표도 꽤 했었습니다. 네.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 네. 그 밑에 뭐가 있죠?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있어요. 충청북도. 충청북도도 있고 남도도 다 있어요. 충청북도의 술은 시원입니다. 진짜요? C1 부산 아니에요? 하지만 부산의 시원과는 다릅니다. 아, 다른 시원. 시원입니다. 시원하다 할 때 아, 시원. 시원.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요? 저는 부산 사람, 제 고향 부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시원 소주를 보고 자랐는데 왜 갑자기 왜 충청북도의 술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발매 당시에는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제 부산 지역 소주 시원과 동일한 명칭이었는데 네. 2004년도에 시원 소주로 개명을 하고 다시 또 2006년도에 시원한 소주로 이름을 바꿨어요. 시원한 소주예요. 네, 이제는 시원한 소주로. 시원한 소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한 번도. 네. 이 기업은 그러니까 되게 좀 작아요. 네. 저도 근데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 팔긴 팔더라고요. 제가 그 친척이 당진에 그 현대제철 쪽에 있어가지고 네. 갔는데 그 냉장고에 시원 소주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먹어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음. 나쁘지 않았어요. 진탕 취했죠. 그럼 저 약간 질문이 갑자기 생기는 게 네. 아까 그 도에 있는 거 쿼터 제한다 했잖아요. 네. 50%. 네. 그거 지금 또 하고 있나요?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부산 소주들이 사실 아니요 많이 깔려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쿼터 제는 네, 없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도 재밌는 걸 들은 게 뭐냐면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대요. 그 지역 소주가 1위인 곳이. 아, 1위인 맞아요 곳이. 맞아요. 부산 빼고 다른 데는 다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이렇게 음. 되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대선. 아 그거 제가 얘기를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 지역 기반을 단단하게 다진 충북 소주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주류에서는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은 편인지 인수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로 가면 이재우린이라는 술이 이재우린.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투린. 알아요. 알죠? 아 진짜요? 네. 오. 이제 73년도에 이제 금강소주라는 회사를 주축으로 33개의 충청도 소주 회사들이 모여서 금관주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제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뭐 지하 안반수를 사용했다 똑같이. 그리고 특유의 그 높은 산소 함유량을 만드는 공법이 있대요. 그래서 마시면 숙취가 훨씬 덜하다. 숙취 해소가 잘 된다. 진짜인가요? 라고 마셔보신 분 안 먹어봤어요. 없어요? 아 궁금하다. 저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투린인가 산소 많이 들어. 아 그럴 것 같긴 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투린이고 한데 18년 11월에 이재우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로 가볼까요? 네. 경상남도는 이제 좋은데이 그죠. 아 좋은 데이가 경상남도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네, 몰라요. 아 그 소주 이름이에요? 네 하얀색?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네. 이제 2006년도에 좋은데이가 출시가 됐는데요. 뭐 마케팅은 뭐 다 뭐 말을 잘해야 71시간 산소 숙성 뭐 10단계. 다 산소를 건드리네요. 예. 숙취 때문에. 근데 그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에 대부분 소주가 20도였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데이가 16.9도로 출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말한 그 16.9도의 그 효시가 되는 건가요? 이 그렇다고 친구들이? 할 수 있죠. 아. 네. 오, 그리고 흥미롭다. 좋은 데는 경남 창원시에서 생산하고 네. 있고요. 네. 창원 지역 기반으로. 그리고 화이트는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강한 게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네. 어부셨거든요. 네. 아 진짜. 굉장한 주당이세요. 네. 술을 돌아가시긴 했는데 진짜 삼시세끼 전부 다 술을. 계속 반주를 하시네. 네. 그래서 어떤 소주 마시냐면 이 화이트. 화이트 근데 되게 옛날 분들이 마시는 소주 그런 데 들어있잖아요.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 막 이런 거. 대꼬리라고 사투리를 대꼬리라고 아, 하죠. 네, 대병. 그게 뭐예요? 큰 그게 대자 써서, 페트병. 예, 네. 큰 병. 대병. 예, 항상 이제 할아버지 방에 쌓여 있었고. 아 그 페트병이요? 예. 아 그게 화이트예요? 네. 아 그건 하얀색. 그거구나.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가 막내 딸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저랑도
열 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되게 금지옥엽이야 키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모부가 왔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왔는데 되게 덩치가 엄청 크고 곰 같은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좀 탐탁치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명절날 왔을 때 화이트 소주를 트렁크에서 잔뜩 꺼내 왔더니 통과. 뭐 결혼하게 됐다는. 합격이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소주는 하이트입니다. 하이트요? 네. 하이트라는 그 이름의 높이- 소주가 있어요? 하이트 진로할 때. 그 맥주 맞습니다. 그 하이트. 그 하이트입니다. 근데 그 하이트란 이름의 소주가 있는 거예요? 네. 오, 신기하다. 처음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이트는 대표 소주인데요. 전라북도에 네. 네. 자회사인 보배에서 하이트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맥주 이름이랑 똑같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회사고요. 회사도 다르고. 전라남도로 가면 천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한 회사에서 네. 만든 라인이 많은 거예요? 네. 천년에 천년애라는 이름. 네. 보혜 입세주 브라더 소다. 오, 브라더사. 네. 단종됐지만 9시 반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알아요? 9시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욕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9시만 먹다 보면은 취하잖아. 네. 불려가지고 마지막 9시만 하나 주세요. 굉장히 위험한 술이네요. 그래서 단종됐나? 그럴 수도 있. 뭐 모르는 거니까. 전라남도랑 광주 지역의 대표 소주입니다. 천년애라는 이름의 이제 뜻은 이 천년애가 2018년도에 그 소주 만드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 다 모여서 전라도라는 그 명칭이 처음 나온 게 1018년도 문헌에 기록돼 있대요. 1018년. 예. 1018년. 그래서 천년 된 기념으로 그래서 천년에. 네. 아. 천년애라는 이름으로 오늘 지었다고 재밌다. 합니다. 오. 표현 스토리가 재밌네요 이거. 네. 보혜 양주라는 음. 그 회사가 있거든요. 양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세주도 그냥 입세주가 아니라 보혜 입세주고 아 그렇죠. 그래요. 거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는데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풀네임인가 봐요. 그리고 입세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요. 그 참이슬이나 좋은 데에 하면 그 여성 연예인을 많이 기용하잖아요. 캘린더나 뭐 그렇죠, 그렇죠. 뒷면에 아이유. 그림이라던가 맞아요. 아이유, 아이유. 화장실 때 이효리도 있고 그렇죠. 신미나, 수지. 수지. 맞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이 4개 정도 네. 맞죠? 네. 그리고 청하는 청하 씨가 네, 진짜요? 맞아. 근데 몰랐어. 진짜요? 그럼 입세주는 뭘까요? 뭐 왠지 남자 막 이런 간단 건가? 퀴즈. 입세 입세주. 세주? 입세주. 모르겠는데요. 전혀 감이 안 오죠. 네. 정답은 유시민 작가님이십니다. 진짜요? 왜요? 그 자세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독특하게 유시민 작가님이 메인 모델로. 진짜 독특하다 근데. 네, 지인들이랑 술 마실 때도 항상 입세주를 마신다는 여담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죠. 네. 와 진짜 특이하다. 그러면 유시민 그 작가님이 소주 표지에 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 입세주 좀- 이렇게 근데 들고 계셔. 근데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좀 정갈하고 약간 깔끔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식인이 즐기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경상북도로 가볼게요. 맛있는 참이라는 아 맞아 참. 소주가 있어요. 들어봤어. 이게 자기 이제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술이고 소비율이 자도 소비율이 네. 5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럼 대구에서 다 소비되는 참만 게 먹는 다 그런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 사서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참나무 수출 정제해서 만든 소주고 16.7도 여기 이 회사가 그 경북 회사겠죠. 네. 도 회사. 경주 법주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뭔 줄 알아요. 그거 제사할 때 쓰는 네, 거. 맞습니다. 며칠 전에 썼거든요. 아 정말요? 제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독특한 게 라인업이 되게 재밌게 짜여 있어요. 16.7도부터 25도까지 있는데요. 네. 증류 소주도 있고 음. 따로 있어요. 맛있는 참도 있지만 증류 소주. 그리고 특이한 게
오크젠이라는 술이 있어요. 뭐 오크통 숙성 같은 오크통 느낌으로. 숙성했네. 네, 맞아요. 그 중류 진짜? 소주겠네요. 소주인데 오크통이 숙성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약간 향이 색깔이 위스키 색깔이에요. 아. 그리고 법주도 있고요. 신기하네.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소주 회사다가 많이 벌 것 같아요.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면 시원, 시원, 대선 대선. 같은 회사죠. 2017년도에 대선이 출시가 됐는데요. 뭐 그해 대선이 있어서 대선인가요? 아니 원래 그 술 옛날에 대선이라는 술이 아 원래 술 이름. 대선이었어. 그 진로처럼 진로 소주가 새로 나왔잖아요. 최근 그쵸. 진로 이즈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선이라는 소주가 옛날에 있던 게 아 그냥 레트로 열풍. 맞습니다. 아 그런 새로 거예요. 나온- 네. 정확하시네요. 시원은 마케팅이 좀 재밌는 게 이제 음향 진동 숙성 공법이 야 여기서 그 혓바닥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알칼리 환원수. 뭐 정제수 음향 진동으로 어떻게 숙성을 시킨다는 거지? 약간 클래식 들려준 막걸리는 더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걸 또 소주에 들려준다고? 네. 아, 음향 진동 숙성 공법으로 쓴맛을 없앴대요. 쓴맛이 없어지나? 그거 아, 진동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이 시원 소주의 국밥, 대창, 곱창, 튀김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제가 적어놨네요. 아 나중에 먹어보려고. 네. 한잔 생각이 빨아야죠 또. 마지막 제주도가 제주도. 남았죠. 한라산 네. 있죠. 아 그렇죠. 제주도에서 만든 쌀로 네. 그리고 화강 안반수 제주도에로 만든 술인데요. 17도와 21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뚜껑 한라산은 21도, 파란 거는 17도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밭뼈예요. 논이 아니라 제주도는 논을 만들 수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 물이 빠져서. 네, 밭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밖에 없고 TV 보다 보면 논이 아예 없잖아요. 그쵸. TV에서도. 그리고 다른 소주병이랑 다르게 투명한. 그게 저는 되게 라인업을 잘 했다고 보고. 맞아. 근데 되게 이뻐요. 개성이 소주병이. 있잖아요. 딴 거 다 초록색이고 약간 그 보기만 해도 약간 역한 거 있잖아요. 아, 사실 소주 맞아요, 술병 맞아요, 나면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초록색만 보면 네. 소관 좋은 거. 근데 이제 한라산은 하얀 병이니까 뭔가 투명감.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네, 뭐 이상 이 정도로. 요 정도. 네. 아 예. 맞습니다. 저 스테파노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팔도 탐방, 네. 소주 따라 팔도 탐방. 네. 여행을 또 갔다 왔네요. 저 뭐 여행을 갔다 온 느낌으로다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생소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못 들어본 네. 거 많았어. 그렇죠.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방금 들었는데도 그렇죠. 너무 근데- 종류 다양하니까. 200개에서 10개로 쳐낸 게 이 정도라는 그렇죠. 거죠. 만약 200개가 남아 있었다면 근데 만약에 소주 만약에 그 라인이 많았으면 좀 더 마시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 여기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네. 하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솔직히 다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 맛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때요? 몰라요. 그 오몬디 씨는? 저도 딱히 그런 도수에 따른 차이는 느낄지 맞아요. 몰라도 네. 맛의 차이는 딱히 근데 그 제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참이슬파나 처음처럼 그 네. 강경파들 중에 맞아. 나는 다른 거 절대 안 마셔. 나 만약에 내가 처음처럼 파다. 그럼 나 참이슬 절대 안 마셔. 저도 안 먹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 그런 애들을 데리고 제가 항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어때요? 정답률이 어떤가요? 50%예요. 50% 그거 그냥 찍어서 50%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맞추는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온도 차이로 막 알아보는. 그러니까 소주가 솔직히 먼저 이제 처음처럼을 먹다가 야 참이슬이 더 맛있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줌마 지금 후라시 한 병 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새로 나온 거니까. 새로 나온 건 차갑고 맞아요. 우리 먹던 거는 미지근하니까 이거 눈치껏 사실 그걸로 저도 그런 식으로 몇 번 맞춰봤거든요. 네. 동시에 시켜요. 동시에 두 병을 딱 시켜.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제주도의 그 술꾼들이 네.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대요. 하얀 병 노지껏. 아니,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투리가? 하얀 병이라는 건 한라산 21도짜리를 얘기하는 거고 노지껏은 냉장고에 안 넣어둔 미지근한 술. 그걸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 더 독하게 먹고 싶은 그 애주가들이. 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냄새가 확 나니까 네. 식으면 더 상상만 진하게 해도 속이 안 좋았어요. 애주가들이 이런 너무 걸 싫은데? 좋아한다. 옛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밸런스 게임 중에 네. 김 빠진 맥주 vs 식은 소주. 그러니까 따뜻한 소주. 끓인 맥주 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역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실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소주 어차피 초록병 소주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뭐 우리는 지금 다들 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진짜 뭐 술꾼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왜 이 소주들의 맛이 다 비슷비슷하냐? 이 초록병 소주들은 왜 다 똑같냐 맛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얕게 한번 잠깐 파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먹고 있는 소주의 분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주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스테파노 씨가 말씀하셨던 증류 소주가 있잖아요. 네. 증류 소주가 있고 그 다음에 희석식 소주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맞습니다. 희석식 소주가 뭐냐? 이게 바로 초록병 소주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리고 증류 소주가 뭐냐? 막 안동 소주. 아니면 아까 말한 대장부 아니면 뭐 일품 진로 비싼 것. 뭐 비싼 것들 비싼 소주들이 이제 증류 소주가 되는데 요거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볼게요 한번. 근데 알아보려면은 또 소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 소주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증류식 그 안동 소주는 그 막걸리를 끓여서 위에 항아리에 맞아요. 맺히는 맺히는 게 똑똑똑 맞아요. 떨어져서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걸리라기보다는 이제 막걸리를 하고 나서 막걸리를 만들면은 밑에는 지게미가 가라앉잖아요. 그 걸쭉한 탁주가 네네네. 남고 그 위에 청주가 그 약간 맑으면서 걸쭉한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청주에도 알코올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한 78도가에서 기화가 돼요. 날아가요. 기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기체를 다시 액화. 액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소주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증류 소주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증류 소주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희석식 소주는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증류 소주를 갖다가 또 증류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이거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더 순도 높고 더 약간 독한 알코올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주정이라고 하는 순도 95%짜리 에탄올이거든요. 원래 알코올의 성분이 에탄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주정을 가지고 물에 타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희석식 소주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요거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증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 번 증류를 하게 되면 일단 불순물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죠. 불순물들이 싹 다 사라지고 되게 순도 높은 그 주정을 얻을 수 있어요. 되게 95%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순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원료가 있잖아요. 맨 처음 밑술을 만드는 게 곡물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쌀로 만들면은 쌀의 풍미나 향이 있는데 맞아요. 이걸 여러 번 증류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죠. 다 날라가죠. 싹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고 좋은 쌀로 소주를 만들건 아니면은 진짜 값싼 막 감자, 타피오카 이런 걸로 고구마 이런 걸로 소주를 만들던 맛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투입량도 굉장히 투입량 대비 산출량도 적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증류를 많이 하니까 날아가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원재료 값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써도 어차피 똑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싼 재료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은 사실 증류 소주는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희석식 소주 만드는 방법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는 향과 풍미가 싹 다 날아간 그런 에탄올 순도 95%짜리 에탄올을 무에탄 소주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에탄올의 향 뭐죠? 그게 알코올 향이거든요. 맛과 향이 되게 역하죠. 쓰고 알코올 특유의 막 냄새 올라오고 역하잖아요.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하느냐? 감미료를 넣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막 아스파탐 아니면은 스테비오사이드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카린 이런 걸 넣는데 이게 설탕보다 싸고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달거든요. 요걸로 해서 우리가 소주를 딱 먹었을 때 단맛이 있잖아요. 그 단맛이 알코올 맛이 전혀 아니라 다 감미료의 맛인 거예요. 화학 성분이네요. 그렇죠. 네. 다 화학 성분, 그렇죠. 뭐 인공적으로 뽑아낸 성분들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죠. 왜냐? 향과 풍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방금 스테파노 씨가 말씀해주신 되게 다양한 소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주들의 차별성을 두는 거는 오로지 감미료에 있어요. 왜냐? 이 아까 말한 주정을 만든다 했잖아요. 95%짜리 에탄올. 그거는 한국에서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 국가 대한 주정 판매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다 관리하고 일괄 판매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주정을 다 쓰는 똑같은 거네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 중에 한 군데는 거기서 주정을 어쨌든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네 소주 브랜드 희석식 소주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그걸 대한 주정 판매에다가 팔아요. 일단 그냥 다시 사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와.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초록병 소주 간의 차이점은 물론 알칼리 환원수 네. 공기 넣고 막 대나무 숲 네.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맛을 가로짓는 거는 이 감미료. 감미료의 배합이다. 네. 그러니까 이 소주랑 저 소주랑 예를 들어 뭐 처음처럼이랑 참이슬이랑 16.9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맛이 다르다라는 걸 잡아낸다는 거는 내가 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혀의 이 미각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감미료의 배합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소주의 에탄올 맛 자체가 되게 짙잖아요. 네. 되게 쓰고 향도 강한데 네. 그거에서 그걸 감지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되지 어불성설이죠. 않는다. 그쵸. 어불성설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가 되는 네. 거죠.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류 소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과 풍미가 원료의 향과 풍미가 살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증류 소주들을 이것저것 먹다 보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리 소주, 그죠. 쌀 소주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싼 그쵸. 거잖아요. 비싼 건데 얘네들은 한 번만 증류를 했기 때문에 원료의 향과 풍미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쌀 소주가 다르고 보리 소주가 달라요. 마치 보리 소주 그 약간 위스키 색깔의 맞아요. 약간 봤어요. 그런 병에 되게 비싸요. 맞죠. 그래서 마치 와인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와인도 그죠. 포도 네. 품종에 따라서 맞아요, 맛이 맞아요. 다르고 부르고뉴. 맥주도 양조장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증류 소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 희석식 희석식 소주는- 소주는 그럴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스테판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정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이 일원화돼 있고 결국엔 물에 섞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죠. 주정은 만약 일원화 안 돼 있고 각자 만든다 한들 이렇게 연속 증류로 주정을 만들어서 95%짜리 에탄올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누가 만드나 맛이 다 똑같다. 누가 어떤 재료로 만드나 맛이 다 똑같을 수 있다. 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연속 정량. 마케팅하는 게 다 어떤 물을 쓰는지 아. 막 그 정도. 물을 타니까. 네, 물 그쵸. 타니까요. 안동 소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증류식이라서. 그렇죠. 안동 소주가 증류 소주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꼬리 이런 거 맞아요, 이용해서 맞아요. 하는 기억난다. 그렇죠. 그 오몬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마케팅. 그래서 예쁜 연예인들 쓰고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들 쓰고 잘생긴 사람은 안 쓰나? 아무튼 지식인. 유시민 씨. 유시민 아저씨 쓰고 네. 약간 이런 것이 그런 이유다. 맛이 다 똑같으니까 이미지로 승부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부드러운 거를 해서 여성들에게 좀 공략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어디였죠 그게? 처음처럼인가요? 네, 네. 16.9도. 네.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소주만큼 소주 장사 물 장사라고 물장사라고 속되게 표현하긴 그래서 하지만 많이 얘기하죠. 그만 돈 벌기가 쉽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물 타는 거니까. 물 타는 것도 옛날엔 진짜로 물을 많이 탔다고 그래요. 영업장에서 영업장 또 타는 거예요? 바 같은 데서.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유흥주점 만들지. 같은 데서 네. 싼 위스키에다가 맞아. 그냥 대충 소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티 안 나는 거 네. 섞어가지고 양을 늘려서 팔고 그랬다고. 저 근데 또 자료 조사 때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보드카 있잖아요. 네. 보드카가 한 40도 되잖아요, 보통. 네. 보드카도 사실 연속 증류로 만드는 술이거든요. 오. 그래서 보드카 중에 이제 앱솔루트 이런 것도 향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본 보드카 그거를 갖다가 물에 타요. 그러면 물에 탄 다음에 그냥 물에 타서 알코올 농도를 20% 정도로 낮춘 다음에 설탕을 뿌리잖아요. 단맛을 넣는 거, 감미료를 뿌리잖아요. 그럼 소주 맛이 난대요. 아, 만드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보드카를 사줬는데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깝지. 근데 보드카 무맛도 웃기네. 전 굉장히 좋아요. 아,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깔끔해요. 전 스카이 보드카나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긴 했는데 유명하잖아요. 그레이구스 이런 거. 그레이구스도 맛있죠. 네. 그레이구스는 이제 알프스가 그려져있고 프랑스 보드카거든요. 네. 갖고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 거기도 알칼리 하면서 네. 또 물이 나왔네요. 맛있긴 한데 좀 비싼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흠이죠. 그렇죠.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 그냥 생각 없이 유익하다. 먹는 술치고는 너무 뭔가
많은 걸 새로 알고 가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70년대에 네. 200개에서 110개로 줄이지 않았다. 만약 200개가 남아 있다. 네.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지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더 비싸게? 네. 아 진짜요? 왜요? 왜요? 다양한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면 가격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아 않을까요? 회사들이 다 작으니까요. 소규모로 팔 수밖에 응, 없고. 응. 근데 만약에 나 희석식 소주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제품 간에 차별성을 둘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난립하지 않고 순식간에 약간 지금처럼 독점화 체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제품 아, 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어차피 그럴 어차피 수순이다. 될 거다. 어차피 희석식 소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차별화하기가 만약에 힘드니까. 남아 그쵸. 있다면 그쵸.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중류식 소주가 한국에 많지 않은 이유도 그때 이거를 쌀로 술을 만드는 걸 잠깐 금지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이 증류 소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쌀은 아니지만 대부분 쌀로 만드는 경우가 풍미가 좋은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전통 안동 소주나 이런 것들이 네. 싹 다 명맥이 끊기게 된 거죠. 쌀로 더 이상 소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희석식 소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쌀 소출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쌀을 먹는 거를 낮추고 네. 분식을 장려했죠. 밀가루. 밀가루 먹고 약간 그러던 시기. 그때 우리가 지금 먹는 스테인레스 밥 공기 있죠. 네. 그때 제도화된 거예요. 아 맞아요. 원래 밥 공기 조금 더 컸어요. 네. 밥, 근데 쌀 일부러 적용을. 그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숟가락 먹으면 끝나요. 남자 입장에서는. 세퍼 씨 몸무게가 어허. 아무튼 뭐 좋습니다. 네, 우리 네. 뭐 소주에 대한 뭐 재미있는 상식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소소한 여담. 소소한 여담들 좀 나눠봤고 네. 그러면 사실 소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술 문화잖아요. 그죠. 한국인들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에 관련된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부분 대해서는 저희 독고선 씨가 조금 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뭐 소주에 대한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술을 즐기는 방법 이런 거.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술 게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술 게임 저-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전 후라이팬을 클래식한 거 제일 좋아했어요. 팅팅팅 왜냐면 거. 잘안 죽으니까. 아, 오. 아 팅팅팅팅 걸 죽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MT 가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 저는 개인적으로 술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뭐라 그래야지 세터 때나 아니면 신입생 때 있잖아요. 네. 미팅 나가고 그럴 때나 그냥 깔짝하고 거의 대체로 안 해서 저는 술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이 안 하셨어요? 미팅 많이 안 해봤어요? 미팅 할 때는 많이 했죠. 술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그쵸, 하죠. 그때는 하죠. 음. 근데 사실 미팅 MT. 그거 말고는 뭐 술 게임 할 일이 그렇죠. 뭐 많지 근데 않긴 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술 게임이 좀 유행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로 검색해 봤거든요. 막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등학생들을 노리는 아, 고등학생들을 저격해서 신입생들. 대학 생활이 이런 거다 보여주는 그런 몇 가지 채널들이 있길래 약간 봤는데 판타지를 섞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봤는데 근데 다 똑같아. 저희가 하던 그 술 게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해봤자 뭐 한 7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예컨대 뭐 아까 말한 후라이팬 놀이 뭐 그런 아, 것도 있고 딸기 딸기 클래식이죠. 그냥 두부 두부 클래식이죠. 바니바니. 바니바니 그것도 그거 너무 클래식인데. 막 더 게임 오브 데스 이런 거 만두. 만두 007방? 그거는 좀 너무 갔죠. 공공지빵은 솔직히 지금 너무 재미없어졌고 침묵의 공공지빵. 침묵의 공무집방 맞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할만하지. 네.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 새로운 게임들도 찾아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있으면 딸기를 조금 변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저 때도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 제가 새내기 때는 그거 했었거든요. 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맞아요. 네, 맞아, 딸기를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 이번에 네. 보니까 이거 좀 재밌어 보였는데 이름이 뭐 이상한 딸기였나 그래요. 보통 딸기를 하면 이렇게 네 박자 하잖아요. 딸기 하나, 둘, 셋, 넷. 딸기 이렇게 세 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두 번째 들어오는 박자가 딸기가 아니라 딸기 이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딸기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해봐야 되나요 한번? 아, 못해. 그치.
저희는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저희는 이제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이라고 잘 못하잖아요. 아, 그쵸. 저희는 해봤자 머리 쓰고 뭐 머리 쓰는 게임 잘하나요? 잘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순발보다 있는데 낫지. 술 게임을 좋아했어요. 네. 재밌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에요. 네. 술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술 마시고 싶은데 술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해요. 처음 하니까. 네. 아, 그래서 술을 마셔요. 취해서 네. 또 틀려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그쵸.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약간 지금 그 술 게임의 공통적인 목적이 다들 그런 거예요. 이제 취하게 만드는. 걸리는 사람이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 그죠. 뭐 제대로 못하니까 취해가지고. 네, 그랬던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기분 좋았던. 네. 술을 좋아하니까. 아, 이거 틀렸지만, 일부러. 그치. 뭐 이거 사실 틀렸지만 기분 엠빵으로 따지면 이득이잖아요. 미팅 나가서도 저는 일부러 틀려고 그랬어요. 술 마시려고? 네. 그건 에이, 그건 네. 좀 아니 오늘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성대모사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술 게임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그 기계과거든요. 전공이. 네. 기계에 관련된 게임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위인 치킨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그 당시 과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희 과에 신입생이 200명인데 여하구가 5명 있었어요. 아. 여하고 5명에 이제 전과 한 선배 해가지고 그때 세터에 온 신입생 여하고 이제 6명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계과에서는 그 뭐 속도만 아름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대 아름이, 공대 아름이. 여왕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여하구들을 좀 이렇게 축혀 세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갔는데 그런 걸 아나 모르지. 그래가지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술 게임을 하잖아요. 술 게임 하다가 저 때문에 어떤 여자 선배가 걸렸어요. 근데 그 여자 선배가 이제 나를 이제 찍은 거지. 너는 오늘 뒤졌다. 너는 내가 술 개 먹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술 게임 하는데 그 더 게임 모드 싸움에 막 숫자 부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럼 나를 딱 가리키고 1 이렇게. 아. 그럼 내가 마셔야 돼.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약간 병신샷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약간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아. 그분은 여하구셨어요. 여자 선배였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구나. 어떤 짓을 하든 괜찮았어.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술 먹고 오지게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아주 제대로 노리시더라고요. 사실 상남자 한 분 계셨으면 바로 노잼 커트 해가지고 딱.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근데 더 다들 좋아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사실. 다들 좋아해. 어차피 본인이 먹는 거 아닌데 한 명 막 취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재밌잖아 사실. 한 구경하는 명, 거. 한 명이 빼는 거지. 그죠. 한 명분. 나중에 다 죽이고 좋은 술 꺼내서 또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주 이런 거 있잖아요. 제육볶음 이런 거 안 줘요. 엥? 안 주고 12시 1시쯤 돼야 줬어. 그럼 그 전에 뭘로 먹어요? 그 전에 과자 하나 까놓고 그 사람도 개 많잖아요. 열악해, 열악해. 벽에 다 둘러붙어 있잖아. 근데 가운데 과자 먹으러 못 가요? 아, 그게 공대 MT예요? 야, 공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다 죽는다. 한 1시쯤 되면 이제 저처럼 죽는 애들이 많거든요. 다 네. 죽으면 그때 이제 제육볶음 가지고 오는 거지. 아, 이거 먹자. 너무하다. 그거 근데 뭐 얼마 한다고? 돈은 똑같이 냈는데. 그니까. 그런 곳입니다. 한 3만 원 내지 않아요? 그래 가는데? 기억 안 나요. 2, 3만 원 오래되긴 좀 했어. 냈어도. 오래되긴 했어. 좀 오래되긴 했어 이게. 되게 옛날 기억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쯤 냈겠지. 술 문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또 것들도 있고 이제 뭐 또 이런 클래식들이잖아요.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술 게임들. 네. 그리고 술 게임 옛날에는 어떻게 술 게임 했나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옛날 네. 얼마나 옛날? 궁금하다. 70년대. 아니 조선 시대. 신라 시대. 굉장히 많이 거슬러가는.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그 예전에도 해외 선교사들이 그 구한말 시대에 한국인의 선교사들 많이 왔죠. 한국인의 음주 문화를 보고 쓴 글들이 있는데 네. 그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술 진짜 잘 먹는다고. 그렇죠. 해외 그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대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던 게 한국인들은 막걸리, 탁주부터 청주는 이제 그 소주 같은 것들. 네. 맑은 술. 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쓴 거는 이제 청주를 독주라고 해놨어요. 독한 술이라고. 그래서 탁주부터 독주까지 가리지 않고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 취할 때까지 마시나요. 완전 꽐라될 때까지 마시고 막 땅바닥에 구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한테 술을
대접을 하면 배에 있는 술을 동을 내버리고 싶어 하는 것만큼 계속 달라 먹고 그러고 죽자. 계속 많이 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죽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저도 것 하나 같아요. 어디서 그 문헌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모 아시죠? 다모? 다모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아, 뭔지 이서진 알아요. 완전 나왔던. 옛날에. 네. 그 다모라는 게 직업인데 네. 조선시대 여자 형사였어요.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그걸 뽑을 때 체력적인 검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정이 대체로 통용됐던 방식인가 봐요. 조선시대 때. 술 한 되만큼 한 동이 뭐라고 해야지? 정확히 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 정도 통을 다 마시고 멀쩡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을 봐야 된다. 정신력 어. 같은. 그래야 이제 다모의 뭐라고 해야지? 대장이 될 수 있었다. 뭐 진짜 술 잘 먹어야 된다. 술 잘 먹는 게 체력의 확인이고 그 네. 근본이었던 거죠. 웃기다. 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맨정신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쌀이 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러시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른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보드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이랑 술 마시면 한국 사람들 술 너무 잘 먹는다고. 이렇게는 안 먹죠. 그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는 서구권이랑은 다른 점은 서구권에서는 혼자서 많이 먹고 되게 외톨이처럼 혼자 주체를 못하는 성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과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술자리를 많이 하고 포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서구권에서는 맨날 혼자 바에 가서 맨날 먹는 거를 맞아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사실 혼자 먹는 게 밖에서 혼자 먹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 약간 밖에서 혼자 먹는 건 좀 이상해. 네.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봐. 그 포금을 부르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그 한국의 되게 재밌는 술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마시는 게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막 건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건배를 하면은 이제 짠을 한다. 그러면은 입이라도 대주는 게 예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포금을 부르고 내 주량을 넘어설 만큼의 뭐 과음을 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폐단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같이 술 마시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확실히 소주 먹을 때 그만의 바이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주류 먹을 때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뭔지 알죠? 이 초록병만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설명하긴 어려운데 형용하긴 어려운데 약간 뭔지 공감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그쵸. 네. 한국 사람이라면 그치 다 다 알고 있죠. 네. 소주를 마셔본 사람은 그 분위기 다 알죠. 다 같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네, 막 그래. 이야기 막 하고. 맞아. 마려운데. 네, 좀 있으면 빨리 끝나니까 끝나고 뭐 한잔 하러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6.9도의 시선 1화 소주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다들 뭐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야기하면서 재밌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우린 만족스럽다. 정말 네. 즐거웠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아. 사실 첫 터니까 우리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뭐. 재밌었어. 또 기대 하자. 이상. 또 하자. 자, 그러면 오늘 하면서 소감 이야기 한 마디씩 할까요? 우리 소주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오몬디 씨부터 소주에 대한이 아니고 오늘 녹음에 대한 뭐 감상 한 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거를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참여 의사가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재밌네요. 네. 가장 열심히 막 네. 이름도 막 지어다 주고 질문도 만들어오고 성대모사도 준비해오고 성대모사 다음은 네, 2화에 다음에 2화 때 준비해 2화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그러니까 파일럿 끝날 때까지 잘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스테파노 씨. 네. 사실 처음이라 굉장히 떨렸어요. 네.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긴장이 싹 풀리는데 네.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다시 떨리더라고요. 저 지금 저 2부 때 좀 추워가지고 발 계속 떨었어. 달달달달 떨면서 말들이 다 노래 떨려. 네. 다음에 추워가지고. 패딩을 하나 챙겨오는 걸로. 외투를 좀 가져옵시다. 이거 너무 네. 춥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렇죠. 웃을 만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좋았고 네.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아요. 자, 독고선 씨. 저는 이제 사실 2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거의 뭐 시간이 뭐 비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한 것 같아요. 처음 한 거 치고는 분량도 괜찮았던 것 같고, 주제도 뭐 그냥 적당히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해서 재밌었고, 아무튼 저는 파일럿 벌써 끝이 아쉽네요. 아, 뭐 벌써 끝이라뇨. 지금 1화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는데 아무 하차하시나요? 더 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뭐 녹음 뭐 무난하게 잘 흘러간 것 같아서 일단 편집해봐야 어떨지는 알겠지만 그죠? 어쨌든 재밌었다. 그 독거선 씨 마지막에 준비한 내용 다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별거 없어요. 다음 화에는 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술 마시러 가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6.9도의 시선 1화 소주편 그러면 이렇게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뵐까요? 네. 봐야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